펀더드에서 제공하는 자폐 부모님들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폐라고 하는 거를 ADHD든 이렇게 그 생각하는 방법이 좀 다른 사람들을 저는 이제 다 통합해서 자폐라는 그냥 단어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자폐 아이들이 왜 다른지와 또 어떻게 그 자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한 교육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자폐 아이들의 두뇌가 왜 다른지를 생각을 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폐 아이들은, 요거는 템플 그랜딘 박사도 이야기를 한 거고, 저도 저희 아이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자폐를 가진 자신의 자녀가 그림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확인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림으로 생각한다.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일단 쓰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림으로 생각한다. 여기다 쓰죠, 뭐. 그림.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두뇌에서, 이게 꿈하고 조금 다릅니다. 꿈은 보통 사람들이 현실과 똑같이 가는데, 자폐 아이들도 현실과 똑같은 그런 영상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만화 캐릭터처럼 그려진대요. 이게 3D일 수도 있고 2D일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화 캐릭터, 그래서 예를 들면 니모 같은 그런 만화 캐릭터 있죠? 그런 캐릭터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발달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두뇌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으로 기억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책에 있는 내용을 사진으로 찍듯이 기억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찾아가면서 시험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과는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엉뚱한 설명이고요.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영상이 자기가 조절을 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이러한 그림을 그려지는 현상인데, 이게 활성화되면서 뭐가 사라졌느냐? 사회성이 사라진 겁니다. 사회성. 자, 그러면 이 사회성이 사라지면서, 물론 완전히 사라졌다가 아니라 이제 좀 많이 억눌러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성이 억눌러졌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교육에서, 그리고 두뇌 발달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인간의 두뇌가, 요거는 앞서 제가 일반인들 대상 인간의 두뇌 발달 과정을 써놨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먼저 가서 보시고 이 영상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보셔야지 좀 이해가 빠릅니다. 인간의 두뇌 발달이 지금까지 학교 교육이나 이걸로 갈 수 있는 두뇌 기능이 여기까지입니다. 2단계까지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딱 여기까지예요. 가끔 3단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끔 비판적 사고인 4단계까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밑에는 아예 황무지입니다.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쪽은 천재적 사고의 그 영역이니까요. 자, 그런데 앞에 1, 2단계가 가지고 있는 두뇌 기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식과 경험이에요. 지식과 경험. 그럼 지식과 경험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지식과 경험을 익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기가 바로 사회성이에요. 왜 사회성이냐? 어깨너머라도 보고 배워야 내가 지식을 익혀요. 다른 애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하고, 다른 애들이 퍼즐 맞추는 거 보고 나도 그거 따라하고, 내가 노는 걸 보고 다른 애가 따라하고, 언어도 마찬가지로 발달합니다. 언어도 다른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로 인한 영향이 좀 크겠죠. 어떤 표현을 쓰면 나도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다가 그냥 갖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함이 언어 소통과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이 서로 교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식이 늘고 또 경험이 늘어가면서 새로운 경험도 계속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경험, 그러니까 요거는 경험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경험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낚시를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따라가서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사람은 그 산에 등산하면서 가서 산나물 캐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따라가서 산나물을 캐오고, 지식을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물론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뇌 발달이 제약이 되는 건데, 자, 그림으로 생각하는 자폐 아이들인 경우에 보다 보니까 사회성이 달라요. ADHD 아이들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회성 자체가 조금 다르죠. 생각 자체 하는 게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사회성이 기반이 되어 주는데, 자폐 아이들이 사회성이 억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억눌러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육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의 학교 교육이 자폐 아이들에게 전혀 먹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안 되죠. 집에서도 부모님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하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얘는 토끼라고 해, 얘는 뭐라고 해. 신호의 체계로 가르치는데 도대체가 아이들에게는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이 단계로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개념을 쓰거든요. 지식을 개념화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방법도 찾고 또 비판적 사고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교육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나요? 가끔 자폐임에도 불구하고 두뇌가 발달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학교나 이런 시스템에서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템플 그랜딘 박사는 조금 다릅니다. 템플 그랜딘 박사는 사실상 건너뛰어서 1위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제가 기억하기로 템플 그랜딘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드 연설에서, 요거는 테드 연설 그분, 테드, TED 쓰고 템플 그랜딘 영어로 딱 치면 그 사람 거 뜨거든요. 이게 한글 저희 자막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그랜딘 박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연결된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이런 연결고리가 돼서 움직이는 것도 있구나. 이게 비주얼로 다가왔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영상으로 그려지는 많은 그 현상들이 치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려서부터는, 이거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1, 2학년 때까지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그림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 뛰어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막 웃겨서 막 웃고 키득키득거리고, 아무 일 없었는데도 그런 웃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서야 학교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능동적으로 그거를 바꿔봐라 라고 주문을 하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세포의 그런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화학작용에서 움직임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치환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랜덤하게 이렇게 떠오르던 것들이 많이 줄고, 이제 치환해가지고 그게 돌아가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 아직 과정이에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템플 박사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뭐냐, 여기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실제 벌어지는 현상들이 두뇌에서 막 자기가 할 수 없었던 형태의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한 번에 치환을 해버린 거죠.
한 번이 됐는지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됐는지 그거는 그랜딘 박사가 이야기를 하질 않아서 저도 뭐 한 번이라고 말씀을 꼭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현실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건데 가끔은 그 뭐죠? 자폐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우영우와 같은 사람이 없지는 않죠. 우영우만큼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저 우영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사실상은 그 자폐가 아닌 사람들이 각본을 쓴 걸로 보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고래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웃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재밌거든요. 내가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주제와 다른 것이 툭 튀어나와 버리면은 키득거리면서 웃으면서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지, 재판장에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 정반대예요. 어쨌든 그러한 이렇게 가서 뭐 뭐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과정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느냐? 요거는 이제 그 가깝게는 한 2년 전에 CNN 뉴스에 나온 그 여자아이, 자폐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게 뭐냐면은, 칼리지, 그러니까 전문대를 졸업을 하면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는데 자폐인데다가 언어 영역에 이 변이가 생겨서 말조차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설을 대신한 그 내용이 이제 CNN에 나왔는데, 이런 아이들의 경우, 이런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자기가 어떻게든 어떤 경우든 템플 그랜든 박사와 조금 다르지만 이 3단계나 4단계 비판적 사고 그리고 이 목표 지향적 사고가 활성화가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때의 필요성은 뭐냐면은 개념화, 지식을 받아들여서 개념화 시켜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자폐 아이들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2단계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는 가끔 개념화를 할 수 있는 두뇌가 자기 스스로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일반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하나의 갈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그겁니다. 개념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비판적 사고 앞서서 일반 아이들의 두뇌 발달 과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제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 마이클 샌델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손가락 몇 안 되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렵죠. 왜? 기본적으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사회성을 기반으로 해서 섞어놓은 그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폐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라고 제안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사회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두뇌가 발달한다는 건 거의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이가 시키는 일, 누가 주어진 일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저희 수동적인 그런 삶이고,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맞춰서 호기심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6단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발달시켰던 그 두뇌 발달 과정에 맞춰서 바로 넘어가면 나머지 2단계의 부분들은 하위 단계의 두뇌 기능은 자동으로 발달이 되거든요. 예, 시간이 지나면은 이 단계의 발달이 의외로 강하게 빠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이 단계의 두뇌들이 굉장히 빠르게 작동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게 더 어려워져요. 여기서 이걸로 타겟을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여기 세 개가 한 번에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로 가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2단계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빠르게, 저는 10몇 년이 걸렸지만 그 이유가 10년 넘게 걸린 이유가 계속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또 방법 찾아서 또 시도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정리해 놓고 제공하는 수업은 체계적이기 때문에 10년이 뭐예요? 그것보다 훨씬 짧을 거예요. 예. 자, 그러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의 잠재력을 모두 끌어올리는 것. 이거는 두뇌 발달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을 편안하고 즐겁게만 해주면 한 번에 이제 이 벽을 깨고, 그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과정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언어 발달을 위해서 1단계 방법과 2단계 방법과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섞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전체를 혼합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타겟을 하는 거는 바로 6단계라고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호기심을 자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자폐 아이에 대한 그 펀더드의 교육 그 과정, 그리고 교육이 제공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 그거는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가서 이제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 자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코칭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엔 개념화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개념화 수업하고 개념을 연결하는 이 수업들은 일반인의 수업이거든요. 예, 하지만 요거를 부모님들이 실제로 배우고 익혀서 아이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아이의 두뇌가 능동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가 제가 제안드리는 하나의 자폐 아이들의 그런 어떤 두뇌 발달을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에서 펀더드의 자폐 관련 교육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